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출범해 거액의 예산을 사용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4년 이상의 활동을 마치면서 이른바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는 5.18 조사위가 보인 행태와 종합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번에 내놓은 최종보고서를 철회하고 공정한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온오프라인 언론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진실 외면한 5.18 진상규명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5.18 조사위와 최종보고서의 문제점을 역시 비판했습니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입장문과 스카이데일리 사설은 특히 5.18 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최근 공개된 권영애 전 안기부장의 충격적 증언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외면했다면서 편향성과 선입관이 없고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공정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에 관련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5.18 조사위는 6월 24일 조사위 해단 이틀을 앞두고 대국민 보고회를 했다. 5.18 조사위 최종 보고를 앞두고 하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YS 정권의 권영애 전 안기부장은 정보기관장 재직 시절 북한의 5.18 개입을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고 양심정언을 함으로써 5.18은 계엄군 즉 정부군과 시민군의 내전적 성격에서 남북한 군사대결과 전쟁 성격의 국지도발이 되었다. 우리는 북한군 개입이 밝혀진 상태에서 5.18 최종보고서는 조사위의 양심이 작동한다면 대폭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5.18 최종보고서에 북한군 개입을 전제한다면 기존 보고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해야 한다. 어쩌면 천동설을 믿던 로마 교황청이 지동설을 수용하고 교리를 다 바꾸어야 할 정도의 천지개벽 수준의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논문처럼 지만원 박사와 탈북자가 제기한 북한군 개입은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민간인 집단 학살은 있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국민 보고회라면 국회 대회의실에서 당당하게 분야별 국민대표와 5.18 연구학자와 국회 국방위 의원을 초청하고 방송 3사를 불러서 취재하도록 해야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5.18 단체장과 관련 인사만 초청하여 자기들만의 코드에 맞는 진행을 했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과 가칭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할 것 등 11개 항목을 국가에 권고했다. 마지막 질의시간은 참석기자 2명의 질문을 받았고 이두호 전 구국동지회 회장이 5.18 역사연구원 대표라고 소개하고 질의하려고 하자 사회자는 여기는 기자들만 초청했다고 하면서 직권으로 질문을 막는 반민주적 만행을 보였다. 이두호 회장은 국민보고대회인데 기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보고의 진행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퇴장하라는 고함을 질렀다. 이두호 회장은 송선태 조사위원장을 향하여 최근 권영애 안기부장이 청주시 열사묘지를 본인이 지시하여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사위는 필요 없다고 응수하며 퇴장했다. 대국민 보고회인데 4년 동안 함께 조사했던 이종혁, 이동욱, 차기환 3인의 위원은 2023년 12월까지 심의 의결된 17건의 개별 직권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와 그 내용이 크게 달라져서 위법한 데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내세워 표결로 밀어붙여 채택된 내용들이 많은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국민 보고회에도 불참했다. 조사위원도 종합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는데 어찌 대국민 보고회를 한다고 하는가. 역사의 진실도 표결로 정한다면 519억의 국가 예산을 투자한 조사위는 왜 편성을 했고
4년간이라는 시간을 왜 끌었는가? 인공지능에게 준비된 5.18 자료를 학습시키고 입맛에 맞는 결론을 냈더라면 불협화음 없이 깨끗한 종합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6월 24일의 조사의 보고 내용은 본말이 전도된 보고였다. 전염병과 집단질병이 발생하면 감염병의 원인과 특성을 밝혀내고 감염병 발생 시 그 원인과 전파 경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방역대책을 세우는 전염병 역학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역학조사가 없는 방역은 근본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해열제 처방에 불과하다. 5.18 진상규명 또한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역학조사 차원의 절차와 진행이 기본이고 중요했다. 1980년에 군검찰은 5.18 배경과 진행 경과, 국면별 원인과 진행을 추적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규명하여 기소했고 1981년에 대법원은 폭동으로 규정하고 단순 가담자와 약자들은 훈방 조치하고 주모자건만 엄벌에 처했다. 5.18 조사위가 새로운 진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이라고 해놓고는 5.18 발생의 정치 배경과 최초 충돌과 폭동의 배경은 찾지 않고 폭동을 충정작전 매뉴얼대로 진압한 계엄군을 학살자로 프레임을 씌운 보고서 작성에 주력했다. 계엄군을 대상으로 설문과 대면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군 개입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계엄군을 대상으로 진실을 찾으려고 했다면 전염병과 질병의 원인 규명은 못하고 백신과 주사가 독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식의 본말 전도의 조사였다. 비유적인 말이지만 곰곰이 새겨듣길 바란다. 5.18 조사위는 작년 10월부터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잡았다고 한다. YS 정권의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북한군 개입을 폭로한 상태에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할수록 5.18 조사위는 직무유기가 되고 적의 소행을 알면서도 적이라고 명시하지 못한다면 이적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조사위가 양심이 있다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전제한 최종 보고서는 국가 공식 문서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고백하고 대국민 사죄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5.18 조사위 2기를 구성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고 그동안 역사의 진실을 감추려고 희생시킨 양심과 서로 사는 상생정신을 회복하길 바란다. 우리는 누구의 진상규명 실패를 보고 박수치는 작은 조직이 아니다. 함께 대한민국의 진실을 찾아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는 길에 작은 디딤돌 하나를 놓고 싶을 뿐이다. 경계심도 적대감도 갖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24년 6월 25일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렇게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가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육사 출신의 예비역 육군 중령인 박필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는 5.18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를 정부 공식 문서로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박필규 이사는 제척 대상자가 작성한 5.18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는 무효이며 진상규명 불능을 명기한 보고서는 정부 공식 문서로 인정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5.18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에 서명하지 말고 북한군 개입 관련 재조사를 지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5.18 조사위의 이번 최종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진실 외면한 5.18 진상규명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설의 소제목들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조사 내용 중 문제 제기한 3인위원 의견 묵살, 또 결론 정해놓고 꽤 맞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 야기, 마지막 소제목은 북한군 5.18 개입 확인, 전 국정원장 정언도 무시, 이런 세 가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 조사활동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발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5.18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발단과 사태의 성격을 명쾌히 규명하지 못한 채
기존의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꽤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조사위는 최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는데 우선 국민의 보고를 드린다는 이 자리에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5.18 단체장과 관련 인사만 초청됐다. 국민 대표는 물론 5.18을 연구하는 학자나 신문방송 등 언론사 취재진도 초대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질의시간에 5.18 역사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이두호 전 구국동지회 회장의 질문도 막았다. 대국민 보고회라는 이름을 건 행사가 실제로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조사위 활동은 519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4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위는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이종엽 상임위원과 이동욱 차기환 비상임위원 등 3인의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며 대국민보고회에 불참해서 관심을 끌었다. 이 위원들은 지난해 12월까지 심의 의결된 17건의 개별 직권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와 그 내용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조사위가 표결로 밀어붙여 채택된 내용이 많다며 항의한 것이다. 이 상임위원을 비롯한 3인의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이 기총소사가 사실로 규명됐다는 취지로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명이 미흡한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오히려 헬기를 못 봤다는 신빙성 있는 증언은 고의로 배제한 데 대해 질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사위가 최종 보고를 앞두고 5.18 성격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권영애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현 국가정보원장의 양심 증언이 나왔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3년 국방부 장관에 이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안기부장을 지낸 권 전 부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거의 금기시되던 북한의 5.18 개입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권 전 부장이 폭로한 내용은 정보기관장 재직 시절 북한의 5.18 개입을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전직 정보기관장이자 정부 최고위직 인사가 북한의 5.18 개입에 대해 확인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서를 조사위는 조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조사위가 진정으로 역사의 진실을 찾아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권 전 부장의 증언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5.18을 계엄군 즉 정부군과 시민군의 내전적 성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 군사대결과 전쟁 성격의 국지도발로 볼 것인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5.18 조사위를 두고 명백한 증거를 외면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과 가칭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할 것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결국 5.18 성역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에 대해 함구하는 최종 보고서는 역사규명과 거리가 멀다. 지금이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입장문 그리고 언론 매체인 스카이데일리의 사설, 여러분은 그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